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일 주제 최다 빈출 파트,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 및 과정 이론에 대해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출된 문제가 정말 골고루 뭐 빠지는 파트 없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학자들은 궁금한 게 그 내용 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시킬까? 사람이 어떠한 막 행위를 하려고 해요. 막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대체 뭐가 유발을 시킬까? 그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용 이론을 연구했던 학자들이고요. 과정 이론은 동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유발이 되는 걸까? 라고 해서 이 둘의 그 구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에는 이제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그리고 엘더퍼의 ERG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그리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그리고 해크먼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그리고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에는요,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그리고 제가 따로 큰 4번으로 빼서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 이렇게 셀프, 이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써두었는지 이따가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내용 이론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한사 존자입니다. 생한사 존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욕구들이 인간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상위 단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제 생리적 욕구가 뭐 식욕, 뭐 수면욕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러한 먹고 자는 게 이제 충족이 되면 이제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걸 저장해 뒀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누가 내 집에 들어와서 약탈해 가면 어쩌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안전해지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죠. 뭐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전해지고 이제 안전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집에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속에 섞여서 이제 뭐 소속감을 이제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뭐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직장 동료들하고 사이도 좋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고 뭐 사이도 원만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뭐 인정을 받고 타인으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존경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이제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 잘 지내고 존경받을 만한 성과도 내고 뭐 상사와 직원들로부터 인정, 뭐 존경 이런 것들을 받다가 어느 날 이제 누워서 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러면서 난 어렸을 때 뭘 좋아했었지? 막 이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갑니다. 네, 이 자아를 실현하려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건 여기 없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엔딩이 이렇게 됩니다. 자아실현. 네, 퇴사로 가는 거죠. 일을 하다가. 그래서 생, 안, 사, 존차.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상위 단계로 계속 사람은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머슬로우의 이제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엘더퍼의 ERG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생관성이라고 적어놨거든요. ERG입니다. 그래서 생이 그 이그지스턴스, 뭐 존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제, 뭐 존재, 막 그런데 거기에 그 다른 뜻으로 뭐 생활, 뭐 생활력, 막 생존력, 막 이런 것도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그지스턴스의 이 해서 생존 욕구고요. 관계 욕구는 이제 릴레이션, 그래서 R이고요. 그다음에 성장, 그로스 해서 ERG입니다. 그래서 ERG를 떠올리시면 생존, 관계, 성장 해서 생관성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더퍼는 그 이제 머슬로우가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어라? 여기 앞으로만 가잖아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욕구가. 근데 엘더퍼가 봤을 땐 뒤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뒤로 가는 건 설명을 안 했네. 뒤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가는 것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욕구 5개를 뭔가 좀 포괄적으로 해서 3개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생관성. 그래서 E는 생존 욕구, R은 관계 욕구, G는 이제 성장 욕구.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단계 욕구 충족이 좌절이 됐어요. 이게 좌절 시 그보다 하위 단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그래서 욕구의 좌절이 되면 퇴행, 욕구의 좌절 퇴행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만 있지만 요렇게도 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과거 타시험에서 타시험 기출인데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음식을 마구 먹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 욕구, 이 사랑에 실패했잖아요. 관계, 사랑의 실패를 욕구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마구 먹는다. 라는 걸,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이론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더퍼 이론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욕구가 사랑에 실패를 하게 되면 폭식을 한다. 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엘더퍼 이론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타 시험에서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슬로우랑 엘더퍼 이론의 그 공통점은요. 어떤 이런 그 욕구, 이런 욕구에 순서, 뭐 서열, 이런 위계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머슬로우는 이쪽으로만 가요. 한쪽으로만. 저 차원에서 이제 고차원으로, 하위 차원에서 이제 상위 차원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엘더퍼는 아니다. 상위 욕구의 충족이 좌절되면, 사랑에 실패하면 폭식을 한다. 하위 단계를 욕구 충족을 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욕구의 좌절, 퇴행을 이제 설명했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맥클랜드의 이제 성취 동기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랜드는 이제 친교 욕구, 이제 권력 욕구, 이제 성취 욕구로 나눴고요. 요거 조금 암기하기 힘드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맥클랜드의 성취 친권성, 이렇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친권성 중에 또 성취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 그래서 성취 친권성, 그래서 친교 욕구와 권력 욕구, 그리고 이제 성취 욕구로 나눴습니다. 근데 머슬로우랑 엘더퍼랑 비교해 보시면 머슬로우랑 엘더퍼 이게 화살표가 있거든요. 욕구들 간에. 근데 맥클랜드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욕구 간에 위계 서열을 이제 정하지 않은 겁니다. 뭐 어디가 하위 욕구고 어디가 상위 욕구고 막 이런 것들을 딱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름은
친교 권력 성취 욕구라고 하면 되는데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성취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랜드는 이 욕구 간에 뭐 어떤 위계 서열, 뭐 어떤 게 하위고 상이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매우 강하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네임을 정한 것 같아요. 이론의 이름을.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슬로우와 엘드퍼와는 달리 이제 욕구간 상하이 이제 관계 서열이 없다. 대신에 이제 그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그래도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이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제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출 지문인데 주제 통각 시험 TAT를 이용해서 친권성으로 욕구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욕구의 그 세 단계를 주제 통각 시험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외웠습니다. 다행히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몰랐다고 해서 그 당시 문제를 못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찜찜은 하지만 맞출 수 있도록은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출제위원이 최소한적으로 맞추게 문제를 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넣어서 50%의 확률을 찍게 해주는 게 아니라 찜찜은 하지만 100%로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내주시거든요. 보기를 이용해서 기역, 니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평소에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시험장에 가져가셔서 시험장 안에서 이제 OX 내가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보기를 봐가면서 이제 찍을 때 좀 더 높은 확률을 찍을 수 있는 연습을 조금씩 이제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허츠버그의 이제 이 요인 이론을 보시면 이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요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동기 요인이라고 해서 만족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나눠서 이제 따로 생각하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임금이 적어서 굉장히 막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불만족 요인이잖아요. 임금이 이제 위생 요인이자 불만족 요인. 그래서 임금이 너무 적어서 막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만족이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그냥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지 만족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별개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상사랑 한바탕 했어요. 부하 직원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제 상사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 뭐해 이래가지고 저녁이나 먹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소주 한잔 마시시면서 이제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족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위생 요인에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임금,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인간 관계, 복리 후생, 회사의 정책 및 관리 규정 등 이제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 다음 중 위생 요인인 것은 해서 요거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중 동기 요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기억, 성취감, 니은 인정받는 것,
일 그 자체, 책임감, 성장 및 발전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들을 구분해서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허츠버그가 좀 많이 쉬었거든요. 18년도에 나오고 조금 좀 신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문제로 내게 되면 허츠버그를 독립된 문제로 내면 요 두 개를 구분해서 고르는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보기 지문에서 나오게 된다면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요 두 개는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다른 선상에서 봐야 된다. 라는 느낌을, 이 표현을 뭐 계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막 있어 보이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따로 이제 OX 문제로 넣어놨고요. 타 시험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뒤쪽에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츠버그 이요인 요인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크먼과 올드엠 직무 특성 이론, 요거는 이제 정중다 피자라고 일단 요거를 외워두시고요. 일단 요거를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중다 띄고 피자입니다. 띄고 피자, 정중다 피자 해서 정은 가업 정체성, 그리고 중은 가업 중요성, 다는 기술 다양성, 피는 피드백, 자는 이제 자율성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중다는 의미감이다. 그리고 피는 지식, 그리고 자율성은 책임감이라고 해서 뭐 자책 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더라도 일단 요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저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요쪽 문제도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다는 의미감, 자율성은 책임감, 피드백은 이제 지식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일단은 요거를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중다의 피지 자책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중다의 의미감, 피지 피드백은 지식, 피지 자책, 자율성은 책임감 해서 정중다의 피지 자책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서라도 정중다 피자라고 외우지 마시고 차라리 정중다의 피지 자책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거를 이제 꼭 외워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암기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여기 제목처럼 해크먼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 이 제목처럼 직무의 특성이 동기를 이제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의 특성이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정중다 피자. 그래서 정중다의 경우에는 이 업무의 특성, 요거에 따라서 직원이 일의 의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정중다의 직무 특성에 따라서 일의 의미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율성, 업무의 자율성이 있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면 상사로부터 막 피드백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상사분께서 잠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잠깐 일로 와봐봐 이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요게 요새 막 요렇더라고 막 이러면 그런가요? 막 이러면서 또 피드백, 지식을 또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 이제 요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뒤에 이제 타시험 기출 문제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거 보시면 거의 이제 말끔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 푸시면서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X형 인간은 좀 되게 안 좋게 써놨습니다. 일을 싫어한다, 막 약간 게으른 느낌, 막 그래가지고 지시 통제가 필요한 느낌인 사람이고요. 이제 Y형 인간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그냥 눈빛 한번 딱 보내는데 이러면서 그냥 다 알아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느낌만 잡아두시면 지시 통제가 필요한 느낌이고 A형은, 그리고 Y형은 인간은 놔두면 이제 알아서, 어떤 사람은 척척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요 느낌을 잡아두시면 웬만한 지문이 나와도 이제 다 이제 정확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만 딱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용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브룸의 이제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기수유라고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수단성, 이제 도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단성을 도구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유의성이 있는데 이 유의성은 또 유인가, 뭐 또 선호도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화면에 제가 영어를 다시 이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력이 성과, 뭐 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좀 써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이 이 성과, 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기대입니다. 기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 업적,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수단성, 도구성입니다. 수단성, 도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상이 주어졌어요. 이 보상이 주어졌는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의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유인가, 뭐 선호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유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기대, 수단성, 유의성, 요 기수유 요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노력이 성과, 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기대, 그리고 성과, 업적, 결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수단성, 그리고 주어진 보상이 좋고 싫음의 이 개인의 선호도, 이 정도가 유의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음식을 하나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음식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 김치볶음밥을 해보자. 이 김치볶음밥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에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러면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만들어질 거야. 성과가 나올 거야.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될 거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네이버를 찾아보고 뭐 질 좋은 재료를 사서 만들면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이제 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뭐 성과, 업적, 결과겠죠. 그 만들어진 김치볶음밥이. 그래서 그 김치볶음밥이 어떤 이 보상으로 이어질 거야 라는 믿음, 이게 수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다라고 해줄 거야. 가족들이 맛있다라고 해줄 거야 라는 내가 이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면 김치볶음밥을 먹어서 가족들이 보상으로 나한테 그 맛있다라고 칭찬을 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그게 이제 수단성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줬더니 보상을 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았는데 싫어해요. 난 칭찬 싫어. 난 돈으로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칭찬보다, 상사로부터의 칭찬보다 전 성과금이 좋은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돈으로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돼서 그걸 이제 유의성, 이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그 나는 칭찬이 싫다, 뭐 이제 뭐 성과금으로 달라, 막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성.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결론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개인마다, 사람마다 이 기대, 이 수단, 유의성, 이러한 것들이 다 제각각이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봐도 아주 양질의 좋은 재료를, 김치를 뭐 갖다가 써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없어,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도 이제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가족들이 이건 맛없어 라고 이제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결론은 이 기대 수단성과 유의성은 모두 주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기대 수단 유의성은 모두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 표현이라는 요 표현 있죠. 객관적 확률이라는 표현 쓰면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동기부여 수준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요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이게 저희 그 기출 시험에 이제 그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요걸로 오답 지문을 잘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에 좀 적어 두시면은요. 기대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수단성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그리고 유의성은요. 마이너스 n부터 n입니다. n부터 그냥 n값 플러스 n값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m은 뭐 이렇게 곱하기를 해요.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이다. 요것도 옛날에 타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값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오답 지문으로 내게 되면은 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알고라도 좀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이제 적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 줄 한번 보시면 자신이 이제 투입하고 산출한 것을 타인과 비교를 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돼. 자신이 투입하고 산출한 것을 타인과 비교해서 나도 공정해야 돼. 타인과 공정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균형을 이제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 옆분은 일을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 800만 원씩 타갑니다. 근데 저는 매일같이 화장실도 못 가고 축구하고 일만 하는데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타인과 비교했을 때 균형이 안 맞죠. 또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도 됩니다. 나는 솔직히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월급을 800만 원이나 받고 있어요. 근데 저 옆에 어떤 직원이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축구하고 일만 합니다. 근데 200만 원 타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균형을 맞추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A와 B라는 직원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노동력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제 같은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A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B에게는 200만 원을 주면 A는 이제 과소보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과소보상이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고요. B는 스스로 내가 왜 돈을 많이 받지? 이러면서 난 과다보상 중이야. 나는 내가 A랑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나는 200만 원을 받는 거야? 이건 내가 더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B 역시도 불균형 상태를 인지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균형을 맞출 때 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느냐가 여기 1에서 4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이제 느낄 시 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이제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제 시간, 노력 등 투입을 변경시키거나 임금 등 이제 산출을 이제 그 변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는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저 돈 더 주세요. 이제 라고 하는 거고요. B는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왜 저한테 돈 많이 주세요? 다음 달부터 저 1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어떤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줘서 불공정 상태가 되었다고 왜곡을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줘서 불공정인 상태가 되었다고 왜곡을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가 속으로 이제 B가 나랑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200만 원을 타가는 거는 공장에 불이 꺼졌을 때 혼자 몰래 와서 야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퇴근 후 일이 있어 공장에 들어왔다가 발견을 하신 거야. 본 거야. 그래서 감동받은 사장님이 100만 원 더 챙겨주시는 걸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왜곡을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B는 A는 알고 보니까 몰래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그 비교 대상이 되었던 타인을 아예 교체시켜서 그 중거 대상을 이제 그 변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었던 B가 아니라 또 다른 만약에 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가 1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B를 보다가 B인 타인을 교체해서 C로 가서 C가 100만 원을 받는 걸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B는 A를 보다가 아니다. D를 보니까 D가 또 200만 원을 받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었던 타인을 이제 교체하는 A 입장에서는 이제 B랑 비교를 해서 불균형인 상태를 인지했는데 C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B 입장에서는 A를 보면서 불균형을 인지했는데 D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제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정성,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떠나버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를 시험에서는 장이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서 나는 뭐 이제 A가 이제 퇴사하겠죠. A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노는데 임금이 많으면 그냥 회사를 그만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주면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수행 동기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목표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당하게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수용 가능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체적, 목표, 그리고 적당하고 이제 적당하게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 그리고 직원들의 수용 가능성, 그 목표에 대한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의 조건 세 가지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말이어서 제가 적어두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시험장에서 꼬아서 오답을 낸다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이지 않다. 아니면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수준의 난이도에 한다. 뭐 사장님이 뭐 연매출 한 5억인 회사가 25년 우리 회사의 목표는 5조야. 매출액 5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수용 가능해야 한다. 이것도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얘랑 좀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나와도 이제 쉽게 이제 접근을 하셔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더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대시의 이제 인지 평가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의 인지 평가 이론과 이렇게 또 크게 제가 4번 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이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은 내재적 보상,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외재적 보상,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오히려 이 내재적 동기, 내재적 이런 성취감, 만족감 등이 이제 감소가 된다. 이제 라는 게 이제 저희 시험에 이제 기출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시험에 이 자유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이제 묻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성취 만족감과 임금의 특징과 이제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라이언과 대시의 이제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한 문제였고요. 이게 한 문제, 이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라이언은 어디 간 거지? 이 대시만 있잖아요. 그럼 라이언은 어디 간 거야? 라이언과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 결정 이론 안에 요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 결정 이론 안에 4가지의 작은 이론들이 있답니다. 미니 이론이 4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이론 안에 4가지의 이론을 묶어서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 결정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그 4가지의 이론 중 한 개가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내용이 요 내용이었던 거고요. 내재적 보상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외재적 보상을 지급하면 오히려 동기가 감소하더라. 요게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이고요.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에 4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고 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유관 요거는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 자기 효능감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 즉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자기 결정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해서 이렇게 일단 자율성, 유능감, 그 관계성이라는 3가지 기본 욕구의 내적 기본 욕구가입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3가지 기본 욕구가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요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관,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 자유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이제 특징과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3가지 기본 욕구가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은 자기 효능감,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이나 난 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하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저희 시험에 이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외워두시고요. 자기 효능감과는 관계없다. 그리고 라이언과 대시의 결정 이론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그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라고 해서 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과정 이론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이 약간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열심히, 그러니까 뭐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자 여기 10,000원 이러면서 이제 툭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에이 나 일 이제 안 해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내가 원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돈 벌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에이 나 이제 이거 안 해 이런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과 대시 자기결정 이론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내적 동기의 특징과 이제 관계를 다루는 이론. 그러니까 여기 그에서 이런 그 내적 동기, 여기서 말하는 이 내적 동기를 발동되도록 해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이제 자율성, 유능감, 이제 관계성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은요, 내가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의 터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라는 욕구고요. 유능성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내 능력의 그 유능함을 막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 어떻게 뭐 조화롭게 잘 지내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한다는 그 욕구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욕구가 그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러한 욕구들이 그 발동이 돼서 그 내재적 동기가 이제 발동이 돼서 막 성취감을 느끼려고 막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예전 시험에 그 자기결정 이론은 그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나는 이 업무를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는 게 이제 자기 효능감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이 업무를 주어졌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솔직히 좀 유능감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자기결정 이론은 이 이론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냥 요거는 외웠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그럼 대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제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 저희 시험에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그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두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두라라는 사람이 먼저 그 사회적 학습 이론, 뭐 소셜 러닝 티어리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답이었거든요. 저희 시험에, 과거 기출 시험에. 그래서 그 먼저 그 사회적 학습 이론과 반두라라는 사람이 나오면 사회적 학습 이론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반두라가 얘기한 이론이다. 그래서 반두라가 나오면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은 그 자기 회사 내 뭐 동료들 이렇게 보면서 또는 이제 직장 상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와 굉장히 진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할 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다. 개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 등을 보면서
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학습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반두라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두라 쪽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반두라 하면은 두 가지. 그래서 사회적 학습 이론 그리고 자기 효능감, 요 두 개가 이제 반두라랑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그냥 따로 이렇게 암기해 버리시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기 효능감이 유능감이랑 저는 솔직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자기 효능감 뒤에 지문이 아마 틀렸기 때문에 오답 지문이 이제 틀린 문장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웠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과 더불어서 반두라라는 사람이랑 학자랑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기출 문제랑 타시험 이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출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년 기출이고요.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 이론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 보기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엘더퍼의 ERG 이론은 그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로 나누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건 X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요것도 아닙니다. 요것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불균형인 상태를 이제 공평한 쪽으로 맞춰가려고 한다라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이제 그런 목표들을 제시해 줬을 때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성취, 친교 욕구, 친권성이었죠.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라이언과 DC인데 또 리안과 DC의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시의 이론 있잖아요.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그래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내재적 동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외재적 동기, 그 돈을 주고 가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요거겠구나. 관계 특징으로 내재적 동기의 특징, 외재적 동기, 성취감, 그리고 외적 동기로 임금, 이런 특징과 내용을 갖고 있고, 관계는 이제 외재적 동기를 받게 되면 내재적 동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동기부여가 감소된다. 그래서 이 5번, 요거는 약간 5번으로밖에 이제 갈 수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서. 그리고 이제 23년 기출을 보시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투입과 산출의 내용 중 투입이 아닌 것은, 그렇죠? 투입은 어떤 노력, 시간 등을 투입하는 거고요. 산출은 어떤 노력과 투입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주로 임금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시간과 노력은 확실히 이제 투입이고요. 임금은 확실히 산출이기 때문에 투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험,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제 투입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전에 내가 쌓았던 경험, 요것도 투입할 때 반영이 될 거니까 이제 투입 쪽이겠죠. 산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요것도 이제 투입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이제 확실히 아니니까. 그래서 확실히 아닌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찍고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교재 활용하셔서 최대한 많이 이제 암기하고 이해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X를 못 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들 한도 내에서 문제를 푸시면 분명히 출제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만 있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보기를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당황하지 마시라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23년 기출 보시면 이제 헤크만 올드햄 직무 특성 이런 5개의 핵심 직무 특성이 이제 중요 심리 상태라고 불리는 다음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일의 의미감이라는 경험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 있는 직무 특성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일의 의미감이라는 이 심리 상태와 이제 관련 있는 직무 특성을 모든 것으로. 그래서 정중다의 피지 자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의 의미감이니까 그러니까 정중다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가업 정체성, 가업 중요성, 정중다, 기술, 다양성 해서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P는 피지였죠. 지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는 자책, 책임감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쉽게 그 답을 고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또 기출인데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 업적 결과, 아까 노력이 내가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성과, 업적, 결과 이런 것으로 이어질 거라는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이게 뭐였죠? 기대였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구성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도구성 그리고 유인가. 그래서 요 영어 표현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V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 도구성, 유인가 이거 세 개고요. 방향이랑 강도는 이제 늘 거 없으니까는 넣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22년 기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 기대 이론에서 노력이 수행을 어떤 행동을 이제 이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도구성이라고 한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그 기대겠죠. 기대. 요거는 기대니까 이제 X입니다. 그리고 형평 이론. 요거에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형평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스의 형평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 그렇죠? 나는 노동력을 이만큼 제공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다른 사람의 투입의 성과에 대한 비율, 저 사람도 나만큼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200만 원을 받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이러한 불공평성, 불형평성을 줄이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동기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었죠.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 전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수행 동기가 증가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가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맞는 문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보시면 이제 기억은 X, 기억 들어간 거 일단 X 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를 이제 X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이 무조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아니면 이미 답이 정해졌네요. 답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부터 또 보시면 답은 이제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니은 디귿이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금만 알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좀 이상한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헷갈리는 문장을 아마 넣어놨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리을이 요걸 넣어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업 설계 이론. 그쵸? 이제 딱 보시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잖아요. 작업 설계 이론?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시험장 가셨을 때. 대신에 기억, 니은, 디귿만 알아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만 정확히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거의 100%에 가깝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진단 지도는 늘 내가 모든 문장을 다 알 수 없다. 대신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정답을 잘 찍어내는 그 연습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작업 설계 이론은 워크 디자인 띠어리라고 하네요. 그 작업 설계 이론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으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그쵸? 요거는 알겠습니다. 직무를 작업을 적절하게 직무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작업 자체가 개인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어차피 답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맞는 문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음은 이제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죠.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요인 이론은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죠. 투 팩터 티어리라고 해서 그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잠시만요.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 아니죠. 그 이요인 이론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 요인인 불만족 요인과 동기 요인인 만족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동기 요인, 이 동기는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이 아니라 임금, 뭐 이런 것들로, 임금이나 그런 직무 조건, 직무 환경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가 아니고 틀렸죠.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건 일 그 자체니까 그게 이제 동기겠죠. 그리고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이 이제 위생 요건이 되는 거고, 이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이 되는 거는 일 그 자체라고 본다면 이 동기 요인이 되는, 얘는 이제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동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직무 조건, 직무 환경, 이제 그 외부의 보상, 임금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위생 요인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음은 이제 틀렸고요. 리을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미음 들어간 거, 미음이 틀렸다라는 걸 알면은 이제 여기 미음이 있으니까 또 당연히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3번 정답이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출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이거 자기결정 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라고 해서 내적 자기결정 이론에서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이거 저희 아까 했었죠. 그래서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에서 자유관이라고 해서 그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이제 관계성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암기해 두시면 이제 맞힐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 20년 기출입니다. 그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가장 상위 계층의 욕구는, 그쵸, 얘는 상위 계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위계 서열을 정했으니까 엘더퍼랑. 그래서 상위 계층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우위와 애정을 갖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아니죠. 생안사죠. 요거 생안사는 중간쯤에 있지. 가장 상위 계층의 욕구는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건 되게 쉬운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 급여와 복리 후생은 동기 요인 아니죠. 이거 위생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쯤에서 한번 기억, 니은 들어간 걸 다 지워 보시면 이게 벌써 이제 정답은 3번이에요. 읽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맥그리거의 X 이론에 의하면, 그래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었지, 맞다. XY 이론에 의하면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되어야 X 이론은 그쵸. X 이론은 약간 좀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되어야 그쵸. 그 회사가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 성취치 친교, 권력, 성취. 그래서 친권성이라고 외웠었고요. 그래서 맥클랜드의 근데 이제 주제 통각 시험을 이용해서 사람의 욕구를 성취, 권력, 친교 욕구로 구분하였다. 모르죠. 이 시험을 이용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 니은을 지우고 디귿이 무조건 오라라고 했을 때 정답 출제위원님은 이렇게 모르는 지문을 주지만 무조건 3번으로 찍을 수밖에 없도록 해준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시험장에서 이제 아시는 거를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대신에 최대한 열심히 많이 공부하셔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시험 기출된 지문 중에 이제 공부해 두시면은 이제 타시험에서 이제 오답 지문으로 내거나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문장을 하나 탁 넣어놓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약간 좀 덜 헷갈리거나 이제 좀 좋은 지문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 직무 불만족 요인이 있었죠. 위생 요인이었죠. 그래서 불만족과 관련된 이런 외적 요인들, 이 요인 이론에서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외적 요인들이라고 하며 이들을 적절히 관리하면 불만을 이제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제 외적 요인들 이라고 하며 이들을 적절히 관리하면 불만을 갖지 않게 됨에 따라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요거 X라는 거 느낌 오시나요? 요건 이제 X거든요. 왜냐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뭐 임금이 적어서 임금을 올려줘도 나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불만족, 이 불만족을 적절히 관리한다라는 게 제거를 해준다라는 거겠죠. 이 불만족을 제거해주면 불만을 갖지 않게 됨에 따라가 끝입니다. 불만을 갖지 않는다가 끝이고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지 여기서 무슨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X 문장이고요. 요 표현의 이제 연장선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 차원의 양극점이 아닌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일 차원이 많이 헷갈리시면 2차원, 선에 있다. 선 위에 있는데 여기서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 차원의 양극점이 아닌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2차원의 양극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한쪽 끝이 이제 불만족이고요. 여기가 만족입니다. 만약에 동일 차원의 같은 2차선 차원의 양극점, 여기 딱 불만족이나 만족인 상태가 양극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이 말이랑 상충되잖아요. 불만족을 제거하면 불만족이 제거되는 것이지 만족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동일 차원이다. 얘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다. 불만족이 제거되면 만족의 동기부여가 발생이 되거나 막 그런 만족 요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 그냥 제거가 된 상태.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지 절대 만족 동기 요인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 차원의 양극점이 아닌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 요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 이제 관계 욕구와 이제 성장 욕구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다라는 이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엘더퍼 ERG 이론이 그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하고 차이점이 엘더퍼는 뒤로도 간다 그랬잖아요. 좌절이 되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이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그래서 그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그 이제 밥을 많이 폭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폭식을 하는 이론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실제 엘더퍼 이론 정답을 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랑에 실패를 하고 집에 와서 막 밥을 먹으면서 먹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나야지. 밥을 막 먹으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쵸 관계 욕구가 이제 실패를 해서 사랑에 실패를 해서 관계 욕구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존 욕구 2로 갑니다. 그래서 막 먹습니다. 먹어서 막 먹는 도중에 다시 관계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장 잘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만약에 처음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개가 처음 보셨을 때 가장 당황하실 지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푸시면 다 이제 잘 풀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일단 좀 가져와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허츠버그가 또 18년도 이후로 독립된 문제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8년 이후로 안 나왔을 겁니다. 허츠버그가
네,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섞여는 나와도 이제 독립된 문제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 구분, 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만족 요인은 무엇인가, 불만족 요인 다음 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두 개 구분 문제, 그리고 이제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다. 이 지문을 따지고 보면 계속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독립적이다. 두 개는 독립적이다라는 거를 계속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족을 이제 관리해서 제거를 하면 이제 불만족을 갖지 않게 됨에 따라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을 이제 동일 차원의 양극점이 아닌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이다. 이렇게 두 개 양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만족이 사라지면 불만족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만족이 제거되면 그냥 불만족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엘더포의 ERG 이론은 머슬로우랑 차이가 있었던 게 이제 퇴행, 좌절이 이제 좌절 욕구가 이제 상위 욕구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좌절이 되면 이제 퇴행을 한다. 그래서 좌절 퇴행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또 머슬로우 욕구랑 다르게 욕구가 동시에 발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네, 요거 보시면 이제 정중다의 피지 자책이라고 했잖아요. 정중다의 피지 자책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왔고요.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해크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5대 핵심 직무 특성과 직무 수행자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그래서 기술 다양성은, 그래서 정중다, 기술 다양성은 의미감이랑 관련이 있었죠. 기술 다양성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 기술이 다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높은 직무, 내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직무에서 수행자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라고 정말 그럴듯하게 써져 있죠. 근데 아닙니다. 책임감은 뭐였죠? 자책이었죠. 자책.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미감으로 이제 바뀌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 의미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이 기술 다양성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기술 다양성은 의미감과 일의 의미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X, 1번 X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업 정체성은 업무의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에 관한 것인지, 내가 뭐 총괄을 하는 것인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작은 것에만 이제 관여하도록 하는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정체성이 높은 직무에서 수행자는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식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정중다의 피지 자책, 그러니까 피드백이었죠.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틀린 문장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따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중다의 피지 자책이라고 해서 외워두셔야지. 왜냐면 읽으면 정말 다 그럴듯해요. 책임감 느낄 것 같거든요. 지식 당연히 얻을 수 있죠. 정체성 높은 직무, 뭐 한 업무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그 지식 얻게 되지 않을까요? 얻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 이론에 입각했을 때 이제 틀린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업 중요성은 정중다의 중이죠. 과업의 중요성은 수행 업무가 조직 내외에 타인의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중요성이 큰 직무에서 수행자는 업무에 대한 의미성을 느끼게 된다. 이거 맞죠? 정중다의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또 이제 4번을 보시면
자율성은 업무 수행에서 정중 다 피자 자책입니다. 책임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벌써 의미성이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자율성은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와 재량권의 정도, 그쵸? 자율성이 큰 직무에서 업무에 대한 의미감을 느끼게 된다. 당연히 틀렸고요. 피지죠. 피드백은 이제 업무 자체가 주는 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의 유무를 뜻하며 수행자가 인지하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업무 자체가 주는 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의 유무를 뜻하며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중간중간 결과를 얘기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상호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유무에 뜻하며 수행자가 인지하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업무를 하는 수행자가 그 내 일의 진척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는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는 않겠죠. 피드백을 받으면.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라든가 그래서 잘못된 보고서를 낼 뻔했어요. 근데 중간에서 중간관리자분이 야 이거 법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봤는데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개정됐을지도 몰라 한번 다시 확인해 봐. 그래서 그 중간관리자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인지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불확실 쪽으로 이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쪽이지 어떤 그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가장 좀 헷갈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허츠버그 2요인 이론에서 이제 동기 요인을 이제 모두 고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상사와의 관계, 상사나 직장으로부터의 인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는 인간 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는 무조건 위생 요인입니다. 그리고 상사로부터의 인정, 부하 직원 동료로부터의 인정, 상사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은 그 성취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동기 요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미음이고요. 작업 조건 당연히 위생 요인이고 회사 정책 및 관리 방식 당연히 위생 요인이고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인정이 아니라 상사로부터의 인정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도 만약에 틀리라고 좋습니다. 보기도 만약에 니은 미음이 아니라 마지막 5번에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상사와의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은 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은 동기 요인이고 어떤 관계, 상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어떤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은 위생 요인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딱딱 보시면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인데 요거는 얼핏 쓱 봤을 때 보기도 만약에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주어졌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관계는 무조건 위생 요인, 인정 그 관계 사이에서 오는 인정 이런 것들은 또 그 동기 요인이다. 혹시나 헷갈리실 분 계실까봐 그래서 요 문제 하나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제네요. 네, 이 문제는 그 직무 특성 유형 정중다 피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거는 찍어서 맞출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 출제하신 분이 직무 특성 유형 정중다 피자인데 라고 했는데 여기 자세히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적 동기부여 증대,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 가업 정체성의 증가. 요건데? 요게 직무 특성 모형인데? 라고 해서 요걸 잠깐 이제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만족도 증대, 이직률, 결근율 좋아. 이게 뭐지? 이런데 어쨌든 얘만 딱 튀잖아요. 그래서 얘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다른 거 찍을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중다 피자가 결과 요인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다 피자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직무의 특성이니까 결과 요인은 아니겠다. 그러한 정중다 피자의 직무 특성으로 인해 내적 동기부여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의 만족도도 증대되는구나. 그 내적 동기가 이제 실현됨으로써 그러면서 퇴사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3번으로 가시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이 직무 특성을 뭐 독립변수라고 해서 이 정중다 피자를 독립변수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정중다 피자를 묶으시고 일의 의미감,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지식이었죠. 지식. 이렇게 세 개를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결과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뭐 묶으셔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면 너무 하나가 만약에 일의 의미감, 책임감, 지식이 있고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다른 게 하나가 답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직무 특성 모형의 뭐 독립 변수, 뭐 독립 그런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정중다 피자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혼자 튀게 딱 적어 놓으면은 걔가 이제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혼자 튀게. 지금도 얘가 혼자 튀게 딱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몰랐어도 직무 특성 모형은 이거 아마 이거 문제 푸신 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신출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 봤었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결과 요인이 있었나? 이런 거 당연히 몰랐거든요. 몰라도 가업 정체성의 증가 일단 T입니다. 그리고 결과 요인? 근데 직무 특성 모형은 정중다 피자로 인해서 그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 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얘는 원인일 것이다. 가업의 정체성이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적 동기 부여가 증대되고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이 올라가고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대가 되고 그래서 퇴사를 안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3번으로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이제 시험장에서 찜찜은 하지만,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찜찜합니다. 특히 또 1과목 법령은 처음 보는 문제여도 좀 당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OX가 지문 하나마다 OX가 계속 이제 XX 이러면서 잘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잘 고를 수 있는데, 산업안전 일반도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이제 1과목, 2과목에서 많이 맞추시고 났는데 3과목 가면은 갑자기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좀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5개는 맞춰야 되는데 13개에서 15개는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막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자기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문제나 보기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요거는 좀 의도적으로 관계는 위생이고 인정은 그 상사로부터 인정은 동기다 가져가시고, 이런 거 한번 이제 좀 받으시면 좋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지문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서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런 힌트들이 있거든요. 결과 요인. 그 저번에서의 힌트는 만약에 그 포드를 몰라도 대중에 대한 봉사를 보고 대중은 소비자지, 그리고 소비자는 대부분 그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싼 가격에 그 차를 공급해주면 이제 기업이 대중에 대한 봉사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데 근로자들한테 임금도 많이 줘. 그래서 그 고임금 저가격 그렇게 해서 찍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힌트를 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몰라도 이 결과라는 것을 딱 보시고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 보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찍을 때 이 문제를 보고 힌트가 없으면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세 개는 같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요거는 같은 일관성을 가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고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보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 문제에서 주는 힌트,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와의 관계를 이건 결과가 아닌 원인인 것 같고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3번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혼자 너무 튀죠. 알고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시면 이 정답 확률을 굉장히 많이 이제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로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이론 중에서 이제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생한사 존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었고요. 하위 욕구가 이 충족이 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로 계속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은 그 이그지스턴스 생존 욕구, 릴레이션 그 관계 욕구, 그 다음에 그로스 성장 욕구, 그래서 생관성. 엘더퍼의 ERG 이론은 생관성, 그래서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5개 중에 이제 3개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3개로. 그래서 상위 단계 욕구 충족이 좌절시 그보다 하위 단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 욕구의 좌절 퇴행을 설명했고요. 또한 이런 욕구는 동시에 2개가 발현될 수 있다. 아까 봤었죠. 그래서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은 뒤로도 갈 수 있고 동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 친권성이라고 해서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욕구 간의 상하위 관계 서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제 통각 시험 이용해서 친권성으로 욕구를 구분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몰랐어도 답을 골라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도 한번 이제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다. 그리고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하는데 이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과 동기 요인인 만족 요인은 별개의 차원이다. 동일선상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별개다. 그래서 이 불만족 요인이 있었는데 제거된다라고 해서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만족이 되지 않는다. 불만족 요인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불만족 요인을 제거했다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별개의 독립적이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해크먼과 올드햄의 이제 직무 특성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중다 피자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정중다의 피지 자책, 정중다의 피지 자책, 아니면 뭐 자책 피지, 피지 자책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아예 그냥 통으로 이제 외우고 계시면 이제 웬만해서 저희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해서 아까 그 타시험 기출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정중다만 물었었죠 시험에서 한번. 그래서 이 나머지 피지 자책 요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이제 그 X형 인간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제 Y형은 알아서 놔두면 척척 잘한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과정 이론은 기수유 노력이 성과 결과 업적, 노력이 성과 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기대.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수단성, 도구성. 그리고 이 보상, 주어진 보상이 개인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유의성이다. 그래서 뭐 선호도라는 표현도 쓴다. 유인가라는 표현도 쓴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의 그렇죠. 이 개인차를 다 인정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객관적이라는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거고요. 그래서 기수유 모두 주관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에서 1값, 마이너스 1에서 1값, 마이너스 n부터 n값 이런 그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하다 보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내가 투입하고 내가 산출한 것을 옆에 있는 직원하고 비교를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근데 내가 과소 보상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과다 보상, 내가 유리해도 그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었다. 투입이나 이 산출을 아예 변경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일을 덜 하려고 하거나 돈을 더 받은 입장에서는 저 돈 삭감해 주세요 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줘서 이제 불공정 상태가 되었다고 왜곡시켜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되었던 타인을 이제 교체하는 준거 대상 자체를 뭐 A에서 B가 아니라 A가 C로 이제 그럼 그렇지. 그래서 C로
이제 준거 대상을 이제 교체해 버린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A는 회사를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었고요.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이제 설정해주면 동기가 증가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은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였고요. 그래서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은 이 내재적 보상,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어떤 임금 그런 것들 없이 외재적 보상 없이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누가 지나가다가 툭 10,000원 이러고 주고 가면 이제 하기 싫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은 그 자유관이라고 해서 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이 내적 동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동기와 이제 외적 동기, 돈 이런 것들과 성취감과 만족감과 돈 이런 것들의 특징과 이제 관계잖아요. 보시면 여기 내적 보상, 외재적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그래서 이런 동기들의 이제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 효능감과 관계가 없고 자기 효능감이 떠오르면 반두라가 떠오르면서 반두라는 그 사회적 학습 이론, 그 소셜 러닝 티어리랑 이 자기 효능감 이 두 개, 반두라가 나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이 두 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이언과 대시 자기결정 이론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 즉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문제 쪽을 보시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 관계 요거는 이제 라이언과 디시의 자기결정 이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요것도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정중다의 피지자책, 정중다의 피지자책 이렇게 해서 일의 의미감이니까 정중다 그냥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제 노력이나 어떤 수준의 행동이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업적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기대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노력이나 수행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노력이 수행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도구성이 아니라 기대라고 봐야 되겠죠. 기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은 이제 맞는 문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업 설계 이론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으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보기에서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워서 가시면 좋기는 하죠. 이미 기출됐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또 이렇게 모르는 지문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절대 당황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셔야지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출제위원님도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주신다.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 이론에서 그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자유관이라고 했죠. 자유관. 그래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죠.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에서 급여와 복리 후생은 이제 위생 요인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쉬운 지문들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지문, 기억 니은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무조건 이제 맞추셔야 되고요. 이렇게 주제 통각 시험이 뭔지 몰라도 정확하게 내가 OX 표시를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세 개를 정확히 알아서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출제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신다. 그리고 타 시험 지문 중에서 이제 공부해 주시면 이제 좋은 지문 세 가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둘이는 동일 차원의 양극점이 아니다. 별개의 차원이다. 각각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그 외적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해서 제거를 해주면 불만족을 갖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하면 맞는 문장이고요. 근데 이것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또 적극적으로 발생된다. 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요 뒤에 문장이 이제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엘더퍼 ERG 이론은 이제 좌절 퇴행 욕구뿐만이 아니라 욕구가 동시에 또 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정중다의 그 피지 자책인데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암기를 해서 기술 다양성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를 뜻하며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이 높은 직무에서 수행자는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기술이 여러 가지니까 내가 더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중다의 의미감 그리고 피지
자책 이렇게 해서 꼭 구분지어서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다. 중간 거 안 읽어보고 요 뒤에 거만 탁탁 보시면 됩니다. 기술 다양성, 책임감 X, 정체성, 지식 X, 중요성, 의미감 오케이 3번. 그리고 자율성, 정중다, 피자, P 이거는 아닌데 자율성은 책임감인데 자책인데 책임감 그리고 피드백은 지식 근데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읽어봤는데 아니지 불확실성이 감소하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3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중다의 피지 자책 이거 꼭 암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허츠버그 2요인 이론에서 동기 요인으로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는 위생 요인이고요. 상사와 직장 동료로부터의 인정 요것은 동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사로부터의 인정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상사와의 관계라고 써져 있고 여기 보기도 또 기역 니은 미음이 5번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요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암기를 안 해놓고 계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관계는 이제 위생 요인이고 인정은 동기 요인이다 해서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힌트를 넣자. 문제에서 최대한 힌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결과 요인이구나. 근데 과업의 정체 그 해크먼과 올드햄의 그 직무 특성 모형에 따르면 그 정중다 피자로 인해서 어떤 그 일의 의미감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책임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 쪽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내적 동기가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보기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증가됐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작업 만족도에 대한 증대가 되면서 이직률 결근율이 저하되겠네 라고 해서 3번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불편하지만 약간 좀 그러니까 찜찜하거든요. 찍고 넘어갈 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여기서부터 문제나 이 보기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최대한 정답 확률을 높여서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알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교재 그리고 수강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내가 많이 알고 들어가겠다. 시험장에 많이 알고 들어가셔서 분명히 이렇게 맞출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최소한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시면 분명히 이렇게 몰라도 이제 그 맞출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필수 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 3 이제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매주 토요일에 이제 오전 중까지 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라도 한 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